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강의실에 15명 정도가 있는데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거짓말 같잖아. 15명 있다는 게. 그치, 진짜잖아. 인사는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15명이지. 15명 아니에요? 여기 1분 단에 5명, 2분 단에 5명, 3분 단에 5명. 그쵸?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3.1절 특별 수업으로 같이 만나게 되었는데요. 한국사 특별 수업 A반에서는요, 우리 여러분들 선사시대부터 고려시대 말까지 나가 볼 것입니다. 정말 방대한 양의 이 범위잖아요. 그만큼이나 선생님이 3시간 안에 요약을 해가지고 수업을 하기 위해서면, 1부터 10까지의 모든 범위를 다 구체적으로 다뤄줄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들로만 짚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이른 아침에 수업을 하다 보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뒤이어서 계속 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친구들 올 때마다 먼 길, 큰 결심과 발걸음, 용기를 내주는 것에 정말 큰 감동, 박수와 함께 수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사시대부터 시작을 해, 얘들아.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선생님, 선사시대가 뭐예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선사시대를 대부분 이제 우가우가, 원시인들이 살던 시대, 석기를 들고 사는 석기시대를 많이 떠올리죠. 그쵸? 자,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구분하는 기점은 그러면 무엇일까? 자, 선사시대랑 역사 구분하는 기점 아는 친구 있나요? 네. 와, 불의 발견. 아주 용기 있는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언어, 즉 문자가 만들어지고 나서부터는 우리가 역사시대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 문자가 없었던 시기에는 이제 구석기, 신석기, 선사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그리고 청동기, 철기부터는 역사시대로 이때는 이제 국가가 등장하기도 했고 계급이 등장하고 그리고 사유재산이 존재하던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깔끔하게 이제 요약하고 정리한 다음에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구석기 시기는요. 약 70만 년 전부터 1만 년 전까지의 시간을 구석기 시기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구석기랑 신석기를 그래서 같은 선사시대 안에 있잖아. 선사시대라는 틀에 있잖아. 이 선사시대를 구분하기 위한 방법이 있어요. 바로 도구입니다. 도구. 어떤 도구를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구석기 시기와 신석기 시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구석기 시대는요. 돌을 깨뜨려서 사용을 했다. 깨뜨리자. 그리고 신석기 시기에는 돌을 갈아서 사용한다라고 해가지고 돌을 깨는 거잖아. 부시는 거죠. 그래서 구석기 시대를 한자로 타제석기라고 할 수 있고 신석기 시대는 마제석기라고 합니다. 자, 도구 자체가 돌을 깨서 사용하는 뗀석기를 사용했고 그리고 신석기 시기에는 돌을 갈아서 사용하는 간석기를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간석기. 자, 여기에 더불어 가지고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자면은 구석기 시기가 굉장히 광범위해. 그치? 70만 년 전부터 1만 년 전까지면은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그쵸? 이 긴 시간 동안 우리 구석기 시기에 구석기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일단 구석기 전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하나의 도구를 여러 용도로 사용을 했어. 우리 쉽게 표현하면 가위라는 도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이 가위라는 도구를
이렇게 종이 오릴 때도 사용을 하고, 그리고 고기를 자를 때도 사용을 했어. 그리고 택배 박스 열 때도 사용을 해. 한 가위로. 여러분들 뭔가 좀 찜찜하지 않습니까? 뭔가 약간 마음이 그렇죠. 학용품으로 썼던 가위를 우리 삼겹살 잘라 먹을 때 사용한다고 생각하면은 뭔가 마음이 불편하단 말이야. 그치? 그런 것처럼 뗀석기 시기에는 하나의 도구를 여러 용도로 사용했었던, 정말 우리가 원시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기로 대표적으로 사용했었던 뗀석기는 주먹도끼, 그리고 주먹 찌르개, 집게 등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하나의 주먹도끼는 모든 사람들의 필수품이었던 거지. 그래서 주먹도끼 하나를 가지고 여러 용도로 사용을 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구석기 시기 중기가 되게 되면은 중기 때부터는 하나의 도구를 하나의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고기 자르는 가위 따로, 학용품 가위 따로, 그리고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가위 따로 이렇게 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조리용 도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글개라든지 밀개 등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석기 후기에는 무엇을 사용하게 되냐면 도구와 도구를 결합한다라는 거야. 우리 지금 석기 사용하잖아. 뾰족한 석기에 나무와 같은 다른 도구를 결합해가지고 사용을 해요. 대표적으로는 승배 찌르개가 있습니다. 승배 찌르개는 모든 면이 날카로워서 손으로 쥘 수가 없단 말이야. 알겠지? 손으로 쥐면 다 다치겠죠. 그쵸? 사방팔방 모든 면이 베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승배 찌르개에다가 나무를 연결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다? 창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도구 이야기해 볼게요. 주먹도끼, 그리고 이제 집게, 글게, 그리고 승배 찌르개가 승배 찌르개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런 대표적인 도구들과 더불어 특히 우리나라에서 주먹도끼가 출토되었었던 유적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구석기의 유적지 어디가 있다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는 친구들 있을까요? 네. 공주 석장리 정답입니다. 공주에 위치한 석장리. 대표적인 이 구석기 시기의 이 유적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양한 도구를 사용을 했고, 이제 특정한 곳에서 이런 유물들이 출토되기도 했다라는 내용. 그리고 요거는 지금 도구에 대한 내용이었잖아요. 우리 인간이 살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어. 의, 식, 주가 있죠. 그쵸? 자, 그러면 주거 공간부터 보겠습니다. 주거 공간은요, 대부분 이때는 이제 빙하기가 겹쳐 있단 말이야. 구석기 시기에는. 그러다 보니 많은 이제 현생 인류들, 오늘날의 이제 현대 인류들의 조상님들은 어떻게 살았었냐면 이동 생활을 했었다라는 거야.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이동하면서 생활했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여기는 괜찮은데 좀 머물러 볼까 하는 곳에서는 막집을 짓거나 혹은 이제 동굴, 바위 그늘에서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동, 막집, 동굴, 바위, 그늘 등에서 사용하기도 했다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그러면 사회의 모습은 어땠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이동 생활을 하고 막집에서 생활을 하고 동굴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평등 사회로 공동체 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공동체 사회이며 동시에 지배자는 없지만 계급이 없기 때문에 지배자는 없지만 무엇은 있다? 지도자는 있습니다. 인생을 좀 더 살아보신 연장자, 슬기로운 사람은 이제 그 공동체 안에서도 지도자의 역할을 했었다. 지배자는 아니야, 얘들아. 지도자와 지배자는 다르지,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평등사회 그리고 공동체 사회라는 내용과 식은 어떻게, 우리 어떤 거 먹고 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이때, 구석기 시기 때 사회는 채집을 주로 합니다. 채집. 나무
뿌리라든지 줄기라든지 열매라든지 채집과 어로 활동을 중심적으로 했으며, 그리고 수렵 활동을 통해서, 수렵은 사냥이죠. 수렵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먹을 것을 얻기도 했다라는 내용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아시겠죠? 자,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해보았고, 이 내용과 더불어 가지고 신석기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야흐로 빙하기가 끝나고 간딩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자, 정말 차갑게 얼었었던 이제 이 영토가 녹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더 이상 추위를 피해 가지고 무엇을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동을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한 군데에 정착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 이제 사용했었던 도구들의 모습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돌을 사용했고, 그리고 우리가 정착해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오랜 고민거리인 먹을 것 문제를 조금 해결하게 된단 말이야. 신석기 혁명은, 선생님이 이제 역사 특강 들었었던 친구들한테도 이야기를 했지만, 미국에 저명한 인류학자가 있어. 20세기 인류학자 엘빈 도플러가 이야기를 하길, 인류사의 큰 변화를 가지고 온 세 가지의 물결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 산물결, 바로 정보화 혁명, 정보화 혁명이라고는 세 번째 물결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첫 번째 물결이 무엇이냐? 인류사의 큰 변화를 가지고 온 혁명을 신석기 혁명이라고 한대. 왜? 농경 사회가 시작되고 농사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먹을 것에 대한 걱정을 한시름 덜게 된단 말이야. 이전까지는 목숨 걸고 우리가 먹을 것을 얻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덜 노력하고, 그리고 이제 먹을 것을 저장할 수 있게 되면서 사유재산이라는 개념도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농사는 혼자 지을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 그 지역에 있는,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농사를 지은 다음에 너 힘이 세구나. 농사는 역시 힘이 필요한데 너 힘이 세네. 우리 똑같이 나눠 가진 다음에 남은 양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걸 잉여 생산물이라고 하는데, 이 잉여 생산물 너가 힘이 셌으니까 너가 가져야겠다 하면서 주면서 더 많은 이 사유재산을 축적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고, 그에 따라 가지고 계급이 등장하게 된다라는 내용이야, 얘들아. 괜찮지? 자, 계급이 등장해, 사유재산 존재, 그리고 우리가 농사 짓고 살아야 되니까 더 이상 우리가 동굴 같은 곳에서 우르르 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핏줄, 내 씨족은 내 집에서 살아가 하는, 이제 이걸 우리가 씨족사회라고 이야기를 해. 씨족사회의 모습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석기 시기 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사냥하다가 죽거나 못 먹어가지고 죽거나, 아니면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죽거나, 아니면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엄마가 죽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는데, 산모가 함께 죽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지만, 이제 신석기 때는요, 먹을 것에 대한, 즉 식량 문제가 다소 해결이 되면서 인구도 증가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도구는 간석기와 토기를 사용을 했었는데, 간석기는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얘들아.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간석기가 있거든.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석기, 우리 이때부터는 도구를 조금 더 섬세하게 사용을 한단 말이야. 조리용으로도 사용을 하고요. 그죠? 그리고 농경이 시작이 됐으니까 농사용으로도 사용을 해.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돌낫이라든지, 특히 이제 갈판과 갈돌 을 사용을 하기도 했었고, 대표적인 간석기가 또 있습니다. 바로 이제 가락바퀴. 갈판과 갈돌, 뭐 돌보습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간석기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갈판과 갈돌은 말 그대로 이제 그 농사 지은 농경 생산물 있잖아. 조나 피, 수수 등을 이렇게 빻거나 아니면 이렇게 밀어가지고 구운 가루를 내기 위함인 것이죠. 그리고 가락바퀴 같은 경우에는요, 요렇게 생겼어요. 돌에다가 동그라미가 뚫려 있는데, 이 뚫려 있는 동그라미에다가 우리가 이제 식물의 뿌리나 줄기를 막 비벼가지고 엮어가지고 이 안에다가 넣습니다. 이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씨를 뽑는 용도로 사용을 했어. 가락바퀴가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구석기 시기 사람들한테는 여유 시간이 없었어. 여유로운 시간이 없었어. 왜?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쏟았으니까. 하지만 가락바퀴를 통해서 이들한테도 여유로운 시간이 생겼구나. 즉 여가 시간이 생겼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가 시간이 생겼다. 즉 이것은 간의 수공업이다. 집에서 이제 옷도 만들어 입고 가락바퀴와 이제 뼈바늘, 동물의 뼈로 이제 바늘을 이렇게 해가지고 바느질을 해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기도 했다라는 거. 자, 이런 모습들과 곡식을 저장하거나 조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토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신석기의 토기로 알려져 있는 빗살무늬 토기는 사실 신석기 후반에 등장한 토기고요. 빗살무늬 토기, 그리고 이른 민무늬 토기도 있습니다. 포인트는 뭐야? 이르다라는 거야. 민무늬 토기가 보편적으로 사용되었었던 시기보다 더 이르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른 민무늬 토기가 되겠습니다. 이른 민무늬 토기, 여기에서 포인트 이른이 되겠다. 그럼 민무늬 토기는 언제 쓰이는 거야? 신석기 시기 다음에 쓰이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이러한 토기들을 사용했다. 조리나 이제 저장을 위해서 사용을 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대표적인 이제 신석기의 유적지 어디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신석기의 유적지는 뭐 강원 이제 오산리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산 동삼동이나 요거는 조금 중요해. 부산 동삼동이나 서울 암사동이 대표적인 신석기 시기 유적지가 된다라는 거야. 여기서 무엇이 발견되는지도 정말 중요하거든. 이제 수능을 보게 될, 그러니까 모의고사와 수능을 보게 될 우리 친구들은요, 선생님이 한번 모의 문제를 줘서 알겠지만, 여기 문제가 무조건 1번에서 등장을 해. 1번에서는 무조건 이 문제가 나오지. 그리고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선사시대에 대한 힌트를 어디로 줘? 지역으로 주게 될 거야. 이번에는 공주 석장리에서 출토된 땡땡 유물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러니까 대표적인 유적지들은 우리가 좀 알아놓을 필요가 있겠다. 자, 신석기의 대표적인 유적지 부산 동삼동과 이 서울 암사동이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주거 형태의 모습은 사회가 시족사회 정착해서 살았기 때문에 정착 생활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어디에서 정착을 했어? 강 근처에서 정착을 했단 말이야. 큰 강, 바다, 유역 근처에서 정착을 했다. 큰 강 또는 바다야 얘들아. 정착 생활을 하면서 이제 시족사회, 우리 가족들끼리 모여 살자가 되며 움집을 짓고 살게 됩니다. 신석기 시기의 초기 움집의 형태는요, 바닥은 온폭하게 파고, 그리고 지붕은 뾰족한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화덕, 불을 어디에다 놓는다? 가운데에다 놓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불을 가운데에 놓으니까 지붕이 낮으면 어떻게 되겠어? 타겠지. 그치? 집이 홀라당 타버리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붕의 높이를 높게 이렇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자, 시족사회. 그렇지만 여전히 평등사회였습니다. 자, 먹는 문제는 거의 사실 구석기식이랑 달라진 게 없는데 대부분 이제 채집, 아직도 채집경제, 어로 활동이 중심이 되었고 물고기 잡고 조개 잡는 게 어로 활동이야 얘들아. 알겠지? 물고기 잡고 조개 잡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정착한 거야? 바다에 정착한 것이지. 바다에 농사를 지으려고 정착한 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이렇게 조개나 물고기가 많은 바다 근처에다가 이렇게 집을 짓고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신석기 시기가 우리 인류사의 큰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다 준 이유는 농경, 농사의 시작과 동물을 길들여서 키우는 목축 활동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농사의 시작은 신석기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되냐면, 사회 모습적인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되냐면, 일단 먹는 걸 찾기 위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썼었던 사람들이 이제 여가 시간이라는 게 생기게 돼서 이렇게 간의 수공업을 하기도 하고, 더불어 가지고 민간 신앙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원시 신앙이 등장한다.
원시신앙의 등장. 자, 대표적인 원시신앙 무엇이 있을까요? 오! 아주 좋아요. 토테미즘, 그리고 애니미즘, 샤머니즘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애니미즘 무엇입니까? 자, 이게 아주 이제 선생님이 1차 시수업했었을 때 요런 답변이 가장 보편적인 답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애니미즘이면은 애니멀, 동물을 믿으니까 애니미즘이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요 부분에서 시험 문제를 조금 낼 수가 있는 거야. 애니미즘은 애니멀이 아닙니다. anything 할 때의 그 애니야. 모든 자연물을 숭배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연 현상, 자연물에 대한 숭배. 그래서 바람에도 영혼이 있고, 그리고 태양에도 신이 있고, 그리고 흘러가는 물에도 다 이제 영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anything, 애니미즘이 되겠습니다. 자, 토테미즘 같이 한번 볼게요. 토테미즘은 그럼 이게 선생님 바로 맞아요. 자신의 부족의 근원을 어디에서 찾는 거야? 동물에게서 찾는 것이지. 동식물을 숭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신의 부족의 뿌리를 특정을 이 동물과 식물에게로 삼는 거지. 토끼 부족, 호랑이 부족, 곰 부족 등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샤머니즘은 이 하늘과 인간한테 영혼이 있잖아. 죽어서도 이제 영혼이 떠돌아다니는데 이 영혼과 하늘을 이어주는 존재 샤먼. 샤먼이 뭐야? 무당이거든. 무당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영혼과 하늘을 잇는 존재. 그런 이제 무당을 믿는 종교들, 이제 다양한 원시신앙이 등장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애니미즘, 이런 것들은 왜 등장을 했을까요? 바로 농경의 시작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야. 농사 지을 때 뭐가 중요해? 기후, 그치, 물, 날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날씨를 우리가 간절히 바란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모인 15명의 친구들이 아무리 간절히 바란다고 해서 날씨가 변하지 않잖아. 그치? 우리의 노력으로 바꿀 수가 없는 것이야. 그러다 보니 이런,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이제, 너무 신기한, 그래서 우리가 신성시 여길 수밖에 없는 자연 현상을 우러러 생각을 해가지고 섬기는 그런 종교들도 등장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려운 내용 없죠? 자, 그리고 대표적인 이 당시에 문화재들이 무엇이 있었냐면은 바로 조개 껍데기 가면과 조개 무덤이 있겠습니다. 조개 껍데기 가면은요, 요게 이제 조개 껍데기잖니? 그치? 조개 껍데기 단면이야. 여기에다 이렇게 동그랗게 눈이랑 입 모양을 뚫어가지고 요거를 이제 얼굴에 썼다고 해. 그래서 조개 껍데기 가면 아마 이제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 사용을 했을, 하늘에다가 제발 비를 내려주세요 하는 제사장들, 아니면은 이번에 농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번에 조개 많이 잡게 해주세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조개 껍데기 가면을 사용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자, 조개 무덤은요, 여러분들 조개 패자에다가 무덤 총자를 써가지고 패총이라고 합니다. 많은 조개 무덤이 발견이 되었었던 곳이 어디다? 바로 부산 바닷가잖아. 그치? 부산은 바닷가잖아요. 부산 동삼동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해보았어요. 신석기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내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청동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청동기 시기부터는 중요해지는 포인트가 무엇이냐? 아직 우리 선사시대 구석기와 신석기는 모두 무슨 사회야? 여전히 평등 사회야. 근데 청동기 시기부터는요,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계급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국가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군장 국가가 등장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 가지고 더 귀해지는 것들은 누구만 사용할 수 있는 거야? 귀한, 청동기와 같은 귀한 이제
재질은 누구만 사용할 수 있는 거야? 높은 사람들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청동기 그리고 청동기 시기에 등장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는 무슨 나라입니까? 그렇지. 고조선이 되겠습니다. 고조선은 기원전 2333년에 형성된 나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요 두 개의 문제, 고조선 문제가 하나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고조선량 청동기를 한 폭에 묶어가지고 나오거나 무조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똑같이 갈게. 청동기 시기 때 사용했었던 도구, 요거는 내신에서 잘 나와. 중학생 친구들도 잘 드러나야 돼, 얘들아. 이미 이제 예비고1인 친구들은 경험을 해서 알겠지만 요거 시험 문제 정말 잘 나오는 게 있어. 청동기 시기에도 여전히 사용했었던 돌을 갈아서 만든 간석기가 하나 있거든. 그 간석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뭘까? 그렇지, 반달 돌칼입니다. 반달 돌칼을 사용했어. 반달 돌칼은 그 모양 자체가 반달 모양이거든, 얘들아. 그래서 여기에 구멍을 2개 뚫어놨거든요. 이 짚을 막 엮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식물의 뿌리나 줄기 같은 것을 막 엮은 다음에 이것을 돌 사이에 있는 2개의 구멍에다가 끼우고 나오고를 반복하는 거. 그럼 뭐가 될까? 손잡이가 되겠죠. 그쵸? 손잡이가 되겠지. 이 손잡이로 이제 벼이삭을 벨 때 사용을 한다라는 거야. 그럼 즉슨 반달 돌칼은 무엇을 증명하는 것이다? 청동기 시기 때 벼농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선생님, 친석기 시기 때 농사 시작됐다는데 이때부터 벼농사 지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가 포인트예요. 아니에요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선생님. 너무너무 자, 같이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벼농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간석기뿐만이 아니라 잠깐만, 나 어디 얘기하고 있었어? 요거 얘기하고 있었잖아. 그치? 그럼 신석기 시기 때 하나, 둘, 셋. 이럴 리가 없어. 그치? 선생님이 이렇게 손 항상 하면은 까불짝거리던 친구 있었잖아. 왜? 얘가 자서 그래. 재원아, 일어났어? 일어났으면 이렇게 미안한데 프린트를 좀 뒤로 넘겨주면 안 될까? 지금 뒤에 아무도 못 받고 있었어. 하나, 둘, 그리고 재원이 자는 거 어떻게 알았냐? 재원아, 선생님 이렇게 했는데 너 고개를 안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알았어. 하나, 둘. 혹시 지성이 살짝 졸리지? 오케이. 하나, 둘, 셋.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석기 시기 때 어떤 것을 농사를 지었냐면은요, 조나 피, 수수 등을 농사를 지었고, 이 당시에 벼농사가 시행되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거야. 그래서 청동기 시기 때부터 벼농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반달 돌칼이기 때문에 이거 정말 시험 문제 내신에서도 많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청동기 시기는 사용한 도구가 이제 청동이잖아. 그러면 청동으로 만든 것들이 있을 텐데 대표적으로 비파형 동검과 비파식으로 비파형 동검과 거친 무늬 거울 등이 있다. 거친 무늬 거울. 청동기의 재질의 특성을 알고 있으면 더욱 도움이 됩니다. 청동기 재질의 특성은 무엇이냐면요. 재질 자체가 귀하고 무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르니까 단단하지가 않아. 휘어질 수도 있고 구부러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강력한 무기를 만들 때는 사용되지가 않겠지. 근데 비파용 동검 뭐예요? 그렇지. 이렇게 사용된 검은 사실상 진짜 막 전투에서 우리가 싸울 때 쓰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제사장, 당시 등장하게 된 이 계급, 높은 계급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란 말이야. 그치? 이런 권위를 상징하는 장신구의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건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것이야.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낼 정도의 제사장에게
저는 이거 화려하게 꾸미면서 부디 제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저희 마을에 비가 오게 해주십시오. 저희 부족이 이번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장신구로도 쓰이고 제사장의 장신구로 쓰이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청동 방울 같은 것들도 있었고요. 자, 요렇게 본 다음에 그리고 여기 옆에 보면은 주거의 형태는 가옥화된 움집에서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아까 이제 움집 같은 경우에는 땅을 온폭하게 파가지고 뾰족한 모습이었다면은 청동기 시기에 이제 가옥화된 움집의 모습은요, 땅을 이렇게 평평하고 깊게 파게 됩니다. 땅을 평평하고 이게 얕게 판 다음에 집의 모습을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집 그려봐 할 때 이런 식의 집을 많이 그리잖아. 그리고 나서 화덕의 위치를요 구석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화덕의 위치를 구석으로 이동하게 된다. 화덕 위치가 변한다. 요런 특징 함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청동기 시기의 사회적인 변화가 아까 선생님이 꼭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의 키워드가 된다 그랬었잖아. 사회에는 사유재산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돼. 이 농경이 본격화되면서 잉여 생산물들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이거는 당신이 힘을 좀 더 썼으니까 여기에서 제일 힘을 써 보이는 게 지성이랑 주혁이가 이번 농사에서 가장 고생 많이 했으니까 당신네들이 남은 거 이거 조금씩 더 가져요. 근데 이게 우리 집에는 식구가 6명이어가지고 나는 똑같이 분배받은 게 이거 다 먹고 나니까 나 좀 모자란데 그럼 지성아 나 좀 빌려줄래? 하고 갔어. 지성이가 그냥 흔쾌하게 그래? 응, 너 가져가? 하지 않지. 그래? 그러면 너네 집에 있는 저기 그 토기 한 10개 나한테 매년 바치는 걸로 해. 이런 식으로 조건부를 달게 되면서 무엇이 등장하는 거야? 수직적인 관계. 즉 위계의 관계가 등장하게 된다라는 거야. 자, 계급이 등장하게 되었었다라는 내용 함께 볼 수가 있고, 사유재산이 축적이 되고 등장을 하게 되면서 계급제 사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계급의 등장. 근데 이 당시에 계급이 등장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바로 무덤 양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 무덤 양식. 이 무덤 양식이 어떤 양식이야? 바로 그렇지, 고인돌. 무거운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위에 지붕처럼 덮어놓는 형태야. 모든 사람들의 이 무덤을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었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큰 돌로 무덤을 만들어 놓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제사장과 같은 계급이 높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셨을까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는 사실 청동기에서 이야기할 부분들을 좀 많이 꼬집어 봤어요. 어려운 내용 없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청동기 시기에는 이제 사유재산으로 인해 가지고 계급이 등장했다라는 특징 봤으니 청동기 시기에 등장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고조선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조선은 누가 세웠어? 그렇지. 단군 왕검이 세운 것으로 알고 있죠. 그러려면 우리가 단군 신화에서부터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단군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네, 환웅입니다. 자, 환웅의 아버지는 누구였을까요? 환인이죠. 그쵸? 하늘의 아들 환웅이 이제 자신의 아버지에게 지상세계에 내려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지상세계에 내려갈 때 데리고 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풍백.